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으로는 굉장히 큰 TV 토론에 나온 겁니다. 자, 지금 관훈클럽 토론회, 이 기자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이 이 뉴스의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초청해서 하는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이 출퇴근길 또 이 기자들을 만나면 거침없이 발언을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몇 마디만 하면 될 걸 갖다가 뭐 20분씩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런 이 인터뷰들이 적석에서 한 것이라면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는 준비한 내용들을 작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지금 일선 정치 부자들이 아니라 이 편집국의 베테랑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 그리고 대권 도전할 의향이 있느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는가, 이재명 대표가 151석을 목표라고 했는데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작심하고 말했습니다. 검찰 독재였다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터뜨렸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더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산의 5선 서병수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에 투입되기로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당의 요청을 받고 오케이 했습니다. 김태호 의원도 양산을 김두관 의원 지역구로 차출되는 것에 긍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혜진 의원에게 김해 갑을 요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지금 국민의힘은 희생, 헌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친명과 친문 간에 참 눈꼴 사나운 공천, 따내기 경쟁,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해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공천관리위원회는 엄중함과 함께 국민들한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어쩌면 민주당 이재명은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의 강한 진영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이 서약을 통한 공천 신청의 필수 조건으로 하였고,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부터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흐지부지 되던 정치개혁 논의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 액션, 실행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자, 이 서양 속담, 서양 표현을 인용해서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찜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지금 낙타가 막 발버둥 치다가 뒤에 지푸라기 있으면 쓰러집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민주당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은 문제는 자해적 공방이다. 정치적으로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검찰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검찰은 국민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존재인데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국민의 자선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에 그 손해는 우리에게 온다. 다음 목표는 경찰을 없애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독재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대해 만약 검사 독재였다면 이재명 대표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치안과 범죄 대응 노력이 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운동권에 깊은 존중을 보낸다면서도 이 몇몇 운동권 인사들이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 과실을. 그러면서 이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부패해졌다.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청렴하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마치 슛을 하면 파울로 끊는 모습이다. 이 새롭고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좁은 의미의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갑자기 당대표로 불러올린 것이다. 그만큼 이번 총선 승리가 절실하니까 어찌 보면 제가 죽을 길인 것을 알면서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총선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비대위원장은 6개월이니까 총선 끝나면 이기든 크게 이기더라도 물러나야 합니다.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 확실히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걸 지금 한 겁니다. 이 독배를 들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이제 한동훈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까지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구체적으로 151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재명과 달리 국민들 앞에 어떻게 건방지게 151석 숫자를 댈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고는 싶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오만 방자한 모습, 국민들이 심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